상담계 김혜수 이효선입니다. 김혜수처럼 나이 드는 거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자, 오늘 어떻게 김혜수처럼 나이 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홍종선 연예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로망이자 제가 이제 함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저와의 동갑, 우리의 동갑, 그러나 급이 좀 다른, 그러나 닮고 싶은, 그렇게 늙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 김혜수 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김혜수 씨, 대한민국에 좋은 배우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도연, 김혜수, 지금 능가할 젊은 배우가 나왔나? 전지현 씨 있잖아요. 제가 강연계의 전지현이잖아요. 예. 그래서 100만 댓글이 달리길래 바꿨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강연계의 전원주로 바로 바꿨습니다. 놀라운 건 지금 거의 장기 집권이죠. 김혜수 씨가. 그럼요. 지금 뭐 거의 한 35년 가까이 지금 늘 주연이고 늘 탑이고, 근데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비법이 뭘까? 비법이 저도 이제 뭘까? 네, 주지훈 씨랑 또 드라마 하이안에도 했었고, 저 황보라 씨, 저 좀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아니, 연기할 때 아직도 사실 내가 뭐 30년 넘었어 이러면 좀 여유 부릴 만한데 늘 긴장하고. 진짜? 네네. 너무 열심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혜수 씨가 보여주는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약간 거대한 여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봐라,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사실 말하자면 언니들의 매력, 그 쩌는 언니들의 매력. 한국 여자 배우 중에 네네. 어떻게 보면 가장 할리우드 배우처럼 레드카펫에서 가장 먼저 당당한 모습, 과감한 모습 보여줬고, 이거는 뭐 신체 조건이 좋아서만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도 좋았고. 근데 신체 조건 좋던데?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훅 타봤습니다. 아우, 잘 어울리네요. 그러지 말라는 강연계 얘기 들었어요. 김혜수 아주 좋습니다. 상담계 김혜수. 그런데 그 레드카펫뿐이 아니라 연기할 때도 정말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자 보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면 영화 차이나타운에서 보면 엄마 역할을 하려고 얼굴에 주근깨 하고 막 머리 회색으로 하고 배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배 하고 뭐 아니면 미역을 한다? 그럼 또 머리가 하얘서 옷 하나를 입어도 조폭의 조폭계 넘버 2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영화적이다. 그래서 영화 타짜의 정마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대사가 김혜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 영화적인 대사가 더없이 영화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누가 그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번호를 묻는 것도 유행어가 될 수 있고. 그럼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집에서 6번 연습해서 왔어요. 역시 저보다 잘하시네요. 근데 잘 안 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늘 배역을 맡으면 김혜수 배우는 요번에는 어떤 스타일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초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해서 영화를 망쳤냐, 드라마를 망쳤냐. 정금자 변호사가 맨날 목에다 휴대전화 걸고 다니고 트레이닝복 위에다가 정장 재킷 입어서 드라마 망쳤냐고요. 더 재미를 줬고 보는 재미까지, 관찰하는 재미까지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자신감이기도 하고 소화력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어떤 배우가 나와서 연기 잘한다고 했는데 이거 소화 안 되면 그 과도한 의상이, 그 과도한 머리 색깔이, 그 과도한 분장이 과유불급이라 영화를 망칠 수도, 드라마를 망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는 배우다. 저는 이게 김혜수만의 정말 특장이다. 그런데 저는 뭐 김혜수 씨가 그런 배우로서도 좋지만, 저는 그 당당함이 평상시에 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몇몇 김혜수 씨와 관련된 에피소드 몇 가지를 좀 쭉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궁금해요. 때는 2008년 아마 10월 14일경. 날짜까지. 왜 그러냐 하면 요때 10월 2일에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바로 부산영화제 개막일이어서 많은 배우들이 부산영화제 레드카펫을 섰어야 됐고, 김혜수 씨 약속 꼭 지켜요. 근데 서기로 했던 때예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어. 저는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념 있는 행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시아나 이 단편 영화제가 있었고 제가 뭐 김혜수 씨 만나려고 한 건 아닌데 행사 시작 직전인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갔다 와야지. 이러고 휙 갔는데 화장실에서 딱 김혜수 씨를 만났어요. 나도 만나고 싶어. 우연히. 근데 혼자 있더라고요. 전 이것도 의였어요. 보통 여자 스태프하고 화장실 함께 오기 마련이죠. 누굴 그래요? 만날 줄 알고. 그런데 혼자 온 것도 그렇고 마침 와서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저는 막 들어간 찰나였어요. 전 이제 약간 하고 싶었던 칭찬. 이걸 하고 싶은데 제가 저를 뭐 알 리도 없고 설사 안다 해도 이렇게 가서 쓱 말할 때 어느 배우나 옆에 지금 매니저도 없고 스태프도 없는데 하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는데 자연스럽게 서시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더라고요. 아니 상상이 돼요. 벌써 거기서 이 열려있는 마음이 느껴지고 전 부산영화제 요번에 레드카펫 안 가신 거 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손 씻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함께 배우이고 이 장르를 함께 지켜가던 사람인데 그때 제가 어떤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곱게 하고 손을 흔들며 웃어야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부산 영화제와의 약속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도 제가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경중을 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개념이 있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죽은 깨하고 배 이렇게 했던 차이나타운이 칸에 초청이 됐는데 그때 여기에 김혜수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김고은 씨, 고경표 씨 왔고 근데 안 보여. 김혜수 씨가. 원래 주인공이라 와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선약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봉사, 기아 난민봉사가 있었는데 이건 칸에 초청될 줄은 몰랐고 이건 한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더 양지보다 본인이 박수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음지로 간 거죠. 저는 또 그때도 이 배우 참 개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제끼고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로 찾아간 거네요. 맞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일을 하고. 대단하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한번 김혜수 씨를 보면서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롱런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다. 뭔가 늘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리고 이 영화 또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영화요? 내가 죽던 날.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또 개봉을 하는 영화인데 이게 보시면 다 이제 주인공이 여자 배우잖아요. 사실 한국 영화계에 아직도 남자가 많이 나오고 조폭이나 검사나 경찰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남자들이 나오는 액션 영화, 뭐 조폭 영화, 서사예요. 그렇죠. 서사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서정, 정서가 중요한 그것에 출연을 한 게 김혜수 배우다. 김혜수 배우가 있어서 이 영화가 제작이 되고 저는 개봉까지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어깨에 본인은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10대 때부터 롱런 하면서 김혜수가 있어서 또 이렇게 여성 주연의 서정적 드라마가 그런 영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또 이 배우의 존재 이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시사에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런 우리들의 기대, 그런 영화, 한국 영화계에서의 좌표,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임감은 느끼지만 막상 또 영화를 선택하거나 시작할 때는 나 이 배역 연기할 수 있을까? 나 잘해낼까? 바들바들 떠는 한 명의 배우일 뿐이다. 얘기를 하고 저는 또 감명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의 힐링, 극복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 영화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영화 속 대사 얘기하면서 너를 구하는 건 너야. 네가 너를 구해줘. 이런 대사 인용해서 저는 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제가 좀 힘겨운 일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눈이 갔고 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친구를 만나고 연기를 하면서 제가 좀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보면은 이제 이 배역이 불면의 밤을 보내는, 잠을 못 자서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한 두세 번 나와요. 사실 그 장면 제가 감독님께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그렇게 한 1년을 악몽을 꾸고 불면에 시달렸어요. 아. 그런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왜? 사적인 얘기니까. 사적인 얘기고 영화 얘기가 아니라 음. 기사는 또 다르게 날 수도 있잖아요. 김혜수 1년 동안 악몽과 불면의 밤. 그렇지.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이 솔직하다. 음. 솔직하다는 걸 제가 왜 이렇게 칭찬하냐면요. 음. 배우 생활이라는 거 사실 유리로 된 그 안에서 방 사람들이 안에. 보고 있는데 화장실도 가고 목욕도 하고 음. 밥도 먹는 그런 삶이에요. 음. 그래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 걸기 쉬워요. 음. 그런데 1대1 인터뷰도 아니고 대규모 시사회장에서 음. 이 영화의 어떤 진솔함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세요 얘기를 내 얘기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나의 극복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극복 이야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네요.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도록 연기한 배우가 하는 모습에서 참 솔직하다. 아. 이건 신인 배우나 할 답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혜수 배우의 몇 가지 특징이 있네요. 첫 번째로는 자신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스러움이 있고 세 번째는 솔직함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분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후배들하고의 관계도 좋지 않나요? 맞아요. 잘 챙기는 거 혹시? 맞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황보라하고 절친이다라고 했는데 좋지 아니한가 함께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황보라 씨는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살이 이제 막 방학하기 시작하고 매니저보다 돈 못 벌고 막 이럴 때인데 그래도 그 좋지 아니한 거 영화로 막 트로피 신인상 많이 받고 했어요. 근데 선배가 보니까 이뻐. 얘가 참 솔직하고 이뻐. 그래서 어느 날 커다란 상자, 세 상자를 황보라 씨한테 선물했대요. 열어봤더니 네. 명품 옷들이 들어있더래요. 왜? 뭐냐 하면 사실 이제 처음에 꼭 뭐 이렇게 레드카페 무슨 영화 시사회 이런 행사뿐이 아니라 어디 패션쇼도 가야 되고 포토월에 서야 될 일이 많아요. 하다못해 다른 배우가 시사회 하면 저녁 시사회 가도 포토월이 있어서 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쵸, 사진 그쵸. 찍혀야 돼요. 옷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매니저보다 못 버는 배우가 어떻게 옷을 사요? 그런데 이거 다 새 옷은 아니지만 하면서 이거를 줬다는 거예요. 황보라 배우로서는 살 수도 없는, 중고라도 살 수도 없는 그런 옷들을. 황보라 배우는 선배의 옷이 아니라 사실 사랑을 입은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일종의 방어막처럼 위로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우리가 타고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내가 혼자 달리기는 어려우니까 마치 누군가의 그 수레를 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저도 한때 분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미장원에 가면 김혜수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꾸 이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해도 김혜수라는 배우의 이게 단순한 뭐 헤어스타일, 얼굴, 볼륨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김혜수의 영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감히 이 영화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던 날. 죽던 날. 네. 왜 그러냐 하면 화장기가 거의 없죠. 아니 민낯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 딱 시작하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김혜수의 민낯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안했어요. 난 그동안 너무 아름답다고 레드카펫에서 아름답고 미역에서도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다고 스타일리시하다고 좋아했는데 그것도 또한 그 아름답다는 찬사도 내가 그에게 씌운 프레임 가둬놓은 건 아니었을까? 그는 너무 오랫동안 아름답기만 해야 됐던 거 아닐까?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주 편안한 옷 입고 이렇게 연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연기도 더 깊이 있게 느껴지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김혜수 배우를 어떤 술자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날 청바지에 체크무늬 남방에 그냥 커트머리에 별로 화장기 없이 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도 이제 조금 멀리서는 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봤더니
아니 왜 이렇게 화면에 뿔러서 나오는 거야? 얼굴도 요만하고 정말 몸도 요만하고 옆에서 봐도 요만해. 지금 장기가 들어있는 거야? 그럴 정도로. 근데 뭐 꼭 우리는 화면 장기가 막 3개씩 들어있는 거 그렇죠. 같은데. 네. 화면에서 꼭 날씬해 보일 필요 없죠. 저는 어. 건강해 보이는 것도 좋은데 그래가지고 막 후배 기자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진 보고 그 후배랑 깜짝 놀랐어요. 왜? 정말 후배랑 저는 얼굴이 이만하고 김혜수 씨는 요만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원근법이 저절로 되죠. 그렇죠. 키는 이만큼 더 큰데. 저는 근데 김혜수 씨가 그때만 해도 그 사진을 찍기만 해도 어우 이게 왜 화면에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예쁜데 했는데 요번에 이 내가 죽던 날 보면서 이제 편안히 화장도 벗고 편안히 옷도 생활복 입고 그런 김혜수 씨 모습에 우리가 적응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해 가자. 그게 우리가 김혜수 씨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혜수 씨가 그걸 목적으로 이용할 택하지는 않았겠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민낯을 보여준 좋은 기회의 영화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지금 홍 기자가 말씀하셨던 내가 죽던 날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김혜수 씨는 어쩌면 중년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에 대한 주제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감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만의 매력이기도 합니다만 그 솔직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들어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이제는 내 춤을 출 수 있다. 내 춤을 출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년의 주제인데 김혜수의 이야기가 이젠 우리에게 중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나이 들수록 김혜수처럼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도 전 다음번에 화장하고 올래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이거 못 알아봐요. 네, 이제 우리가 타짜의 정마담을 잊고 이 내가 죽던 날의 배역 이름이 김현수예요. 김현수를 기억하는 것도 아름답지 아니한가, 좋지 아니한가 생각해봤습니다. 나이 들수록 김혜수처럼 한번 살아보자. 자, 여러분 손가락 어디를 향하죠? 이쪽. 바로 옆으로 여러분 추천 영상 있습니다. 요거 집중적으로 보시고 요거 그 다음에 보시면 좋아요. Are you ready? 추천합니다.